안녕하세요. 파라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4일째 이 코감기가 걸려서 이 코에서 이제 수도꼭지 단 것처럼 이렇게 콧물이 조금 줄줄줄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좀 회복을 하였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꼭 감기 조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장 이 키워드를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의 이 핵심 키워드 현대차 애플, 이 애플카 생산 협력 소식에 이 대형주인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기아차, 또 자율주행, 2차전지 전기차들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렇죠. 두 번째, 금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급등세 오늘 7%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저도 간간히 삼성전자를 지켜봤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이 7% 오르는 것 별거 아닐 수 있지만은 시가총액이 500조가 되고 또 코스피에서 이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급등함에 따라 우리 코스피 지수 3.97%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은 나왔죠. 반면 코스닥은 0.11% 하락. 다만 이렇게 삼성전자가 급등세가 나오면은 보통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이렇게 중소형 반도체 IT주 소부장주들도 좀 같이 투심이 회복돼서 같이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코스닥에서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크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이렇게 소부장주들까지 삼성전자와 연계된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좀 제한된 모습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홍남기 부총리 전기 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 1.4조 원 확대 발언으로 이 수소차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비트코인 4만 달러 돌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과 함께 넥슨 김정주 대표 이 빗썸 인수 추진 소식에 가상화폐 업종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한 종목이 이렇게 현대건설 좀 어떻게 일봉에서 보면 좀 아찔한 모습도 있지만은 지수 자체가 워낙에 지금 강한 모습이 나와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5일선도 조금 이렇게 올라와서 테스트하는 모습, 그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고 또 이렇게 수급도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 두 종목 정도 더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강한 흐름이 상당히 생각보다 너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이 대형주들 오늘 코스피 200 대형주들의 모습을 보면은 현대위아입니다.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인데도 꼭 차트만 봐서는 개별 세력주 같죠. 그렇죠. 5일선을 바짝 기울기를 급격하게 올려놓고 5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현대차도 강한 흐름, 갭상승 16% 그렇죠. 현대모비스 참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몇 천억짜리도 아니고 몇 조짜리가 34조짜리죠. 30조가 넘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정한다는 것, 특히 오르는 종목들이야 많지만은 실제 장 초반에 내가 어디 지점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장이 시작돼서 이렇게 올랐을 때 이런 어떤 특정 구간에서 아랫부분에서 잘 매수를 해줘야 수익을 보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죠. 크게 내 매수가에서 손실을 보지 않은 채 이 조정도 겪게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르는 지점에서 분명히 매수를 하는, 그래서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손실 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수해서 항상 오를 수만은 없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잦아지면은 매수하자마자 손실이면 특히 장 초반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일단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뭐 손절매를 했더라도 손실을 안고 그날 출발을 하는 것이고, 또 손절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서서히 하락하는 동안만큼은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게 반등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잖아요. 손실을 아는 채 이 종목을 홀딩한다는 것,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것도 없잖아요. 주식하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봉상에서는 하나의 캔들이지만 분봉에서는 또 종목들은 분봉상으로는 파동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종목들이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릴 때 우리가 그 파동이 머릿속에 어떻게 움직임이,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추격 매수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어디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본다면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예시 종목 일진 머트리얼즈, 오늘 7.22% 이렇게 금투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인데, 이렇게 3분봉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일봉상에서는 7.22% 하나의 캔들이지만 이 분봉을 통해서 보면은 파동이, 어떠한 종목이더라도 파동은 나오겠죠. 그렇죠. 뭐 특별히 이런 종목들, 뭐 아침에 시작해서 그냥 쭉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뭐 가는, 말아버리는 종목, 이런 종목이라면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일 때는 분명히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대략적으로 상승에서 하락, 그죠?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종목이 파동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파동이 우리들 머릿속에 분명히 이 종목이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 조심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 또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시초가부터 2.47% 갭상승이 나와서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시초가를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눈에 다 띄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제 상승 출발을 했을 때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덥석 들어가고 싶죠. 하지만 항상 추격 매수라는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몇백 원, 몇 호가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이 파동의 눌림, 지금은 상승 파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상승 파동이 시작됐고, 이것을 내가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다 그랬을 때는 이 한 번의 상승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파동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대를 계속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상한가를 가거나 아예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하고 저점을 만드는 지점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 종목들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조금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고, 너 올라가네? 한번 내려오겠지? 그러면 한번 그 지점까지 계속 지켜보자. 그렇죠. 그래서 꼭 오늘처럼 뭐 이렇게 3분봉 22평선을 지지를 하고 파동의 눌림이 나와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3분봉 22평선이 아니더라도 상승 다음에는 꼭 이런 파동의 한 번의 눌림들, 이런 것들이 장중에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른다. 또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르면은 한번 그냥 내가 스캘핑 매매, 뭐 매수하자마자 몇 초, 몇십 초, 몇 분 만에 그냥 바로 매도하는 그런 스캘핑 매매라면은 뭐 이렇게 뭐 고점을 돌파를 한다던가 이런 위치에서 매수도 해볼 수 있지만은, 내가 최소한 데이 트레이딩, 뭐 오전에 사서 점심, 오후까지 또는 스윙 투자로 연결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이렇게 오르는 중에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오르다가 분명히
파동의 형식상 내리고 눌림이 나오는 부분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샀으면 최적의 조건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모르실 때는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 덥석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번의 파동은 눌림이 꼭 나온다. 이 눌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여유를 꼭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매수하자마자 1.72%대, 여기도 매수하자마자 뭐 2%대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바로 올라줬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또 계속 무한히 횡보하는, 그렇죠? 이렇게 횡보하면은 손실 2% 3% 안고 이 종목 계속 장 초반부터 보유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줄이고 또 확률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에 파동이 만들어지고 오를 때는 그냥 지켜보십시오. 내가 한번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했을 때 이것을 한 번씩 실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장 중반에라도, 장 중에라도 의사님이 실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강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가 내리고, 그렇죠. 매수 타이밍은 당연히 내리고 나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멈추는 그런 지점이죠. 이것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게 3분봉 22평선도 이러한 파동의 연장선에서 이런 눌림 구간을 이 3분봉 22평선으로 잡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파동이라는 것은 올랐다가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 이렇게 오르는 위치에서 그냥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타임을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면 꼭 눌림이 나오는 이런 파동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경우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종목도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7%가 올랐는데 한번 3분봉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장이 마감하고 장 9시 18분에 나오죠. 슈팅이 나오는데 이런 슈팅이 나올 때 덥석 내가 뭐 분할 매수를 오늘 몇 번에 하겠다 하면은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파동의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덥석 들어가지 마시고 올랐어? 한번 눌림이 나오겠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올랐어? 그러면 천천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눌림이 분명히 나옵니다. 눌림이 나와서 어디에서 저점을 만들고 또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런 파동의 눌림목 자리, 쉬어가는 자리, 이런 구간이 나오면서 이제 또 천천히 작은 소파동을 그리게 되죠. 그렇죠? 이런 소파동들. 자,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내가 과연 이런 모습에서 어디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어디를 좀 조심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오르는 중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항상. 차라리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이런 눌림, 파동의 눌림, 밀렸다가 하락하지 않는 그런 구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르는 종목, 이렇게 오르는 종목, 요때 못 사면은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서 봤더니 막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못 사면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심리잖아요. 근데 저도 가장 손실을 많이 볼 때가 이럴 때입니다. 쭉쭉쭉쭉 막 호가창 잡아먹으면서 뻘겋게 올라가는데 그것을 덥석 사면은 또 내가 산 다음에 많이 올라야 뭐 1%, 2%좀 올랐다가 또 쭉 내리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손실 보고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의 분봉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그러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에서 오르는 그런 상승 파동에 이런 끝자락에 이게 계속 오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지켜보면서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그래 너는 올라라. 너는 올라라. 나는
너가 오른 다음에 내리는 지점, 그 지점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 지점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은 이렇게 종목을 추격 매수로 인한 손실, 그리고 매수하자마자 쭉 빠지는 그런 것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마감하고 참 많은 종목들이 다 이제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분봉을 펼쳐놓고 어디에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그렇죠. 9시부터 파동이 나오고 이 파동 때 덥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눌림이 나오고 또 파동이 나오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파동이 나오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고 장중에라도 내가 실제 매매하지 않더라도 이런 종목들의 이런 상승 파동 때 일단 지켜보고 눌림이 나오는 이런 하락 파동 때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런 지점을 계속 찾는다면은 분명히 추격 매수와 그리고 매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저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항상 이렇게 분봉을 보면서 일봉상의 이쁜 종목도 분봉을 함께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이런 모습에서 손실을 가장 많이 보는 구간이 이렇게 더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는 때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단기간에 이런 것을 또 여기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매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 줄이고 심리적 여유를 갖고 한 타임만 올랐을 때 여기서 더 쭉 올라가면은 그래 그거는 내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눌림물 나왔을 때 그런 모습에서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이런 구간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